이렇게 오붓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오늘 상상, 현실이 되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대충 아시죠? 네, 저는 소설을 쓰고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방송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건 소설을 쓰는 일이어서 늘 소설 쓰는 김중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함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지루함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소설가들은 늘 밸런스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주인공이 이걸 선택하게 할까 저걸 선택하게 할까,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바로 소설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설가들은, 글 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밸런스 게임의 달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담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밸런스 게임입니다. 자, 보통 한 3초 시간 드릴게요. 미래로 가는 능력, 과거로 가는 능력. 자, 나는 미래로 가는 능력이 좋다. 제가 문과여가지고 5명. 나는 과거로 가는 능력이 좋다. 나머지 분들. 미래로 가는 능력이 좋은 분, 왜 미래를 선택하십니까?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쁜 인사?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되게 미래에 대한 상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꿈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공상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항상 저한테는 과거보다는 미래 앞에 무엇이 다가올지,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하는 게 너무 설레는 일이라서. 미래로 간다면 어느 정도의 미래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아예 지구 멸망한 다음 가고 싶어요. 스케일이 엄청나시군요. 지구 멸망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사라진 곳에 혼자 있어 보고 싶다. 네. 영화 나는 전설이다 혹시 보셨나요? 네.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나는 전설이다가 인류가 멸종한 곳에 혼자 남아서 개 한 마리와 함께 그 누비는 장면 너무 좋아하시죠? 네. 과거, 남자분 과거 선택하셨죠? 두 번째 줄. 네네. 왜 과거로 가고 싶으신지. 미래로 가면 제가 미래를 바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지만 과거로 가면 미래를 바꿀 능력이 생기는 거라서 과거로 가고 싶습니다. 과거로 가서 어떤 일을 바꾸고 싶다. 네네. 영화 혹시 백투더 퓨처 보셨나요? 그럼요.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로 간다면 어느 정도의 과거로 가서 뭘 바꾸고 싶으세요? 그냥 아예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가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네, 제가 지금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학문들을 새로 배워보고 싶어요. 그냥 빌드업을 새로 해보고 싶어요. 한 살 때 배우는 건 힘들지 않을까요? 그거 좀 힘들긴 한데, 네, 뭐 한 살 때도 배울 수 있는 한 게 살이 있을 막 테니까. 영어를 하고 한 살이 막 유발 하라리를 얘기하고 뭐 이러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럼 또 주목을 받으면서 또 재밌는 미래가 펼쳐지겠죠? 여기서 너무 흥미로운 대답 들으신데 이 두 분에게서 이미 스토리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드니 빌레브 감독의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인류 문명의 새로운 외계 문명이 당도를 합니다. 방문하여서 인류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데 그들은 인간들과 달리 인간은 시간을 선형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선으로 인지를 하는데 그 외계 문명은 시간을 동시에 인지를 하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인지를 하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체계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체계의 발화를 합니다.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그 영화와 소설을 보고 사실 이것은 이미 인류에게 당도해 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상상을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을 한다는 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토대로 현재의 미래의 일을 미리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과거에 내가 겪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현재의 나의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가능성을 미리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는 순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오는 것 같아요. 그 체험을 하다 보면은 그 상상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완전 새로운 세계에 혹은 새로운 체계에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선으로 생각하지 말고 동시에 생각하는 힘을 키우다 보면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두 번째 밸런스 게임입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가고 싶다? 아니면 가장 불행했던 시절로 가고 싶다? 자, 행복했던 시절로 가고 싶다. 별로 없어요. 3명. 나는 불행했던 시절로 가고 싶다. 제 앞에 계신 남자분, 행복했던 시절로 가고 싶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불행했던 시절로 가서 덜 불행한 그 순간을 만드는 것보다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가서 더 행복한 그 순간을 만들고 싶어서. 이 놀라운 해석이고 놀라운 시각인 것 같아요. 행복했던 시절로 간다는 의미는 보통 그 행복했던 시절이 너무 좋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누려보고 싶다,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싶다가 아니라 거기 가서 더 행복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놀라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불행했던 시절로 하고 싶었다는 분 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제일 뒤에 네. 제가 불행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불행과 행복이 한 끗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해답을 찾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네. 불행했던 시절로 돌아가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행복한 기억으로. 제가 예전에 어떤 강의를 하는데 질문을 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여쭤보시더라고요. 작가님, 저는 글쓰기를 되게 좋아하고 블로그에 글 쓰는 것도 참 좋아하는데 그동안 썼던 블로그 글을 쭉 보는데 왜 저는 불행한 마음이 들 때만 글을 쓸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당황하기도 하지만 좀 새로운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한 순간에 글을 쓰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행복한 순간이면은 그냥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지 글을 쓰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죠. 블로그에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마련하셔가지고 글 쓰는 카테고리와 함께 춤을 추는 영상을 업로드하는 카테고리도 만들어서 행복할 때는 춤을 춰서 올리고 불행할 때는 글을 써서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실행하신 것 같진 않아요. 상상을 한다는 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상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상상은 대부분 지금 현실이 혹은 현재가 불투명하거나 불안해서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이 너무 행복하면 물론 더 좋게 만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행복하면 행복하다에 머물지 여기서 뭔가를 상상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이 불행하니까 더 나은 미래,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더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상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이나 글쓰기는 사실은 불행하고 불안할 때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 글쓰기가 좋은 이유, 상상하고 뭔가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게 좋은 이유는 그 불안함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은 사실 컨트롤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방방 뛰는 것도 컨트롤해야 될 수도 있지만 행복함은 그대로 놔두어도 되는데 불행함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글쓰기나 창의력이나 상상 같은 건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 나쁜 생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생각 혹은 다른 세계를 상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울해지고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어떤 하한선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고요. 자, 세 번째 밸런스 게임입니다. 자, 이건 너무 제가 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생각인데요. 총력을 갖게 된다면 공간 이동이 좋다, 시간 이동이 좋다. 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죠. 공간 이동, 시간 이동. 자, 나는 공간 이동이다. 네. 뒤에 까만색 옷 입으신, 네.
어딘가 이동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되게 아깝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서 공간 이동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 이동하면 되지 않아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래도 좀 여행도 열심히 다니고 싶고 통학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줄이고 싶고 그래가지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전 되게 단순한데 그냥 제가 통학을 할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지하철에 앉아있을 때마다 되게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네. 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고 네. 학교에 가면은 또 시간을 많이 쓰고 힘드니까 그러면 차라리 공간 이동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단순하게 했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예전에 회사를 다닌 적이 있거든요. 한 3년 정도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원형 탈모가 왔었어요. 근데 회사 일은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랬는데 출퇴근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출근 시간만 1시간 반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을 출퇴근을 하는데 보내니까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고통스러웠는데 만약 피할 수 없다면 그 시간대에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좀 힘을 좀 잘 키워본다면 지하철에서 수만 가지 걸 할 수 있거든요. 책을 보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아도 많은 이야기들을 상상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 이동 혹시 선택하신 분? 제일 앞에 계신 분. 네. 공간 이동을 하면은 일상생활이 좀 더 편리해지고 재미있어질 것 같긴 한데요. 네. 시간 이동을 하면은 제 인생에 있어서 좀 큰 걸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주변 사람의 슬픈 일을 제가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 이동을 갖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타적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사실은 저는 이 공간 이동, 시간 이동에 대한 생각을 어릴 때 많이 했다가 소설가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꿈을 이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소설을 쓴다는 게 사실은 이거거든요. 영화를 만드는 일도 사실 이겁니다. 영화의 씬과 씬을 나누고 시퀀스와 시퀀스를 나누는 일은 사실은 공간 이동, 시간 이동을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고 어떤 걸 상상하는 일은 이 길고 긴 시간, 우리가 진짜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간을 쪼개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만의 편집 스타일로 만들어서 내가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공간 이동을 할 수 있고 시간 이동을 해서 마음껏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총류를 갖고 싶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약간 그런 기질이 있고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소설가라면, 내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싫어하는 사람을 소설에 등장시키겠다. 그래서 복수해버리겠다. 내가 소설가라면 좋아하는 사람만 소설에 등장시켜서 그런 세계를 만들어보고 싶다. 자, 싫어하는 사람, 복수심들이 아주 가득한. 네. 자, 가운데 계신 분. 구체적인 사람은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다 싫어 그냥? 네. 모든 사람 다 싫어? 그냥 제가 생각하는 어떤 서사가 가장 재밌을 때는 모두가 싫어하는 특정 인물이 뭔가 망해가는 걸 볼 때 소위 사이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뭔가 그런 게 가장 이야기의 큰 재미 중 하나이지 않나 해서 혹시 이야기에 관련된 일을 뭘 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너무 핵심을 뚫고 계셔가지고. 저 전공이 국어 국문학과. 어쩐지 전공자의 어떤 포스가 좋아하는 사람만 소설에 등장시키는 사람은 따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맑으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 밸런스 게임을 해봤는데 이제 이게 밸런스 게임을 하다 보면 사실은 좀 극단적인 질문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 하나를 배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저는 이 밸런스 게임의 핵심은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이 두 개 걸 하나를 선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두 개의 밸런스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서 맞춰가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상의 두 가지 힘 중에 싫어하는 사람을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이 환희에 가득 찬 마음을
작품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전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가는 순간 밸런스를 붕괴시키는 순간 잘못된 이야기 혹은 잘못된 상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죽여버리겠다는 상상을 끝까지 하게 되면 그걸 실행에 옮기게 되죠. 어떤 사람이 사랑이 가득 찬 세상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상만 계속 하다 보면 너무 약간 밍숭맹숭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상상이 현실로 될 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에 대한 저는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제가 만든 놀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1번부터 50번까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온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지목하면 3개의 숫자를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럼 그 3개의 단어가 나오겠죠. 그 3개의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놀이를 할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번호 하나 골라주세요. 1번부터 50번까지 사이의 번호. 3번. 3번은 옥수수입니다. 자, 네. 네? 5번.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뒤에 50번까지 있다니까요? 네. 5번. 에어컨. 자. 47번. 너무 극단적이시다. 내비게이션. 자. 옥수수. 뭐였죠? 에어컨, 내비게이션. 옥수수, 에어컨,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서 이 3개의 단어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죠. 저도 한번 해볼게요. 옥수수, 에어컨, 내비게이션.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옥수수 밭이 어디에 있는지 내비게이션으로 확인했다. 이런 문장이 나온 거예요. 혹시 작가가 그거밖에 안 되냐? 내가 훨씬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서 해주십시오. 네. 에어컨 바람이 너무 싫었던 옥수수가 내비게이션을 찍고 적도 지방으로 내려가. 와! 뭐지? 무슨 과 하세요? 국어 역시 너무 새로운데요? 에어컨 바람이 너무 싫었던 옥수수가 적도 방향으로 내비게이션을 지금 우리가 이 3개의 단어가 딱 도착한 순간 우리는 완전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너무 뛰어나서 지금 약간 예로 들기가 좀 그렇긴 한데 옥수수가 내비게이션 보는 장면을 우리가 이 단어의 조합이 없으면 상상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왔을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떤 조건에 맞게 현실을 바꾸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글쓰기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글쓰기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뻔한 글쓰기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저 너무 지겹죠. 내 마음이 호수인 거 다 알아. 그러면 내 마음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옥수수라고 할 수는 없나? 근데 왜 옥수수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할 때 제일 좋은 건 우연을 일부러라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인 것들만 늘 함께 하다 보면은 새로운 생각이 날 수 없고 우연히 나한테 오는 것들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문장으로 새로운 상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재밌으니까 자, 2번째 줄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번호 하나 골라주세요. 1번. 왜 이렇게 극단적이지? 1번 자전거. 자, 27번. 자전거 갈 때. 자, 50번. 자, 진짜 자전거 갈 때 스웨터. 자, 제가 이제 약간 예전에 이거 비슷한 걸 했을 때 들었던 걸 약간 인용 혹은 표절해 볼게요. 스웨터를 입고 땀을 흘리며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바퀴를 갈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갈 때가 되었다. 네. 아직 얘가 아니고요.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성을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그 음성을 다른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놀이로도 쓰이고 있고요. 많은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만드는 방법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제품을 만들 때 그 기능적인 것들을 모아서 그걸로 제품을 출시하지만 특별한 다른 것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 특별한 다른 것을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 완전 의외의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외의 것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아이디어를 돌리는 방식으로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영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그 소설가이긴 하지만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오래 했고 영화도 되게 좋아하는 제가 예술 장르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설은 보기가 힘들지만 영화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바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상상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상상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켰는지에 대한 3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봉준호 감독 얘기인데 봉준호 감독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기생충을 아실 테니까 저 첫 번째 데뷔작인 플란다스의 개도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흥행에는 실패했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꽤 오래 들었기 때문에 이 데뷔작을 극장에서 보았고 극장에서 환호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제가 그때 플란다스의 개를 너무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장소 때문이었습니다. 플란다스의 개 영화는 아파트를 배경으로 벌어진 일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아파트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추격신을 벌이고 그리고 아파트 지하 경비실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새로운 장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 아파트의 구조를 찍는 감각이 너무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뭐 괴물도 있었고 괴물은 한강 다리 밑이라는 장소가 또 중요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냈다가 기생충을 보는 순간 플란다스의 개에서 출발한 어떤 이 감독의 어떤 공간에 대한 그 탐구가 기생충에서 빛을 발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생충 역시 공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반지하도 중요하지만 그 1000만이 넘었으니까 스포일러 해도 되나? 그 기택 가족이 엄청 비가 오는데 내려오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계단 내려오고 막 그게 어쩌면 계급에 대한 상징일 수도 있고 공간에 대한 감독님의 어떤 그 확장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상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집요하게 그걸 변형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확장이 제대로 시대와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상에는 사실 카테고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상상이 어떤 상상인가, 이 상상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여서 그럼 나는 공간에 대한 상상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럼 공간에 대한 상상이 어떤 걸 더 할 수 있을까? 난 시간에 대한 상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상상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있는 상상에 체계를 좀 만든다면 이게 나중에 쌓이고 쌓이면서 어떤 결과물로 발전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오징어 게임인데요. 10억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이렇게 많아요. 보신 분. 왜 보셨어요? 이거 본 사람이 거의 없는데? 10억이라는 영화는 사실은 이제 소위 망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망해버린 작품인데 사실은 다시 봤는데 오징어 게임과 흡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섬에 참가자들이 가서 10억이라는 상금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벌이는 어떤 일들이 굉장히 비슷한데 연출을 했던 사람 제작자가 오징어 게임 제작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10억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망하고 난 다음에 절치부심하고 있는데 황동혁 감독이 그때 오징어 게임의 시나리오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이렇게 제안을 했으나 다 거절당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계속 작품을 이렇게 개발시켜서 오징어 게임이 나온 거거든요.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상상이 어떤 상상은 밖에 말을 하기도 힘들 정도로 과격한 상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근데 중요한 건 상상에서 그 검열을 해버리면 그 상상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의 검열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상상이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은 그 상상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상상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상상이 씨앗을 맺을 수 있는 터전을 만날 수 있다. 그건 시간일 수도 있고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상이 이 한국에서 너무 좁을 수도 있어요. 세계로 나가는 공간의 확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상상이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기다려야지 가능한 그런 상상일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너무 빨리 온 상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상상은 계속 키우기만 한다면 언젠가 그 시간과 공간을 제대로만 만난다면 아주 큰 일을 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연상호 감독인데요. 저는 사이비라는 저 애니메이션이 사실은 연상호 감독님의 아주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애니메이션 만화를 했던 분인데 이제 실사 영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연상호 감독의 사례를 본다면 여러분의 상상은 장르를 잘 찾아가면 제대로 된 상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나는 소설을 쓰고 있어. 근데 소설에서는 안 맞는 상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웹툰을 갈 수도 있고요. 드라마를 썼는데 이거는 영화에 맞을 수도 있고요. 6부작이 아니라 16부작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든지 간에 그 상상에는 틀이 필요한데 그 틀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웹툰, 웹드라마 너무 다양해서 이루 셀 수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모든 장르들의 혹은 그 플랫폼들의 성격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웹툰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웹소설은 뭔지 그런 것들이 관심이 없으면 알 수 없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상을 이렇게 접목할 수 있겠구나 혹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상을 다양한 방식의 플랫폼 혹은 장르에 대입시켜보고 거기에 맞는 게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그런 게 잘 맞기만 한다면 굉장히 새로운 남들이 보지 못한 그런 컨텐츠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제가 그 OTT를 보면서 약간 저도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으로서 수많은 OTT의 컨텐츠들을 보면서 약간 걱정스러운 면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장사 속, 어떤 면에서는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컨텐츠들이 너무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완전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우연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플랫폼에 자기 상상을 맞춰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신다면 완전 새로운 뭔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리처드 커티스라는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리얼하다 혹은 이제 수많은 OTT 컨텐츠들이 어떤 상상을 할 때 최고로 잔혹한, 최고로 잔인한, 최고로 극단적인 상황을 많이 생각을 하고 그걸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흥미를 자아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재밌을 수 있지만 점점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분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우리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는 사랑이나 이 미묘한 감정들을 뭔가 컨텐츠를 만들 수 없을까? 저는 이 시장이 곧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자극적인 시장을 넘어서서 아주 미묘한 사랑의 감정이나 아주 미세한 감정들로 채울 수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고 그런 시대가 곧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설을 권유하듯이 이 블루오션 시장을 권유하듯이 잔혹한 컨텐츠의 시장이 아니라 이 미세한 마음, 미묘한 감정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컨텐츠의 시대가 곧 열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이런 식의 컨텐츠를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제안을 드리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